비와 비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란 두 수를 나눗셈으로 비교하기 위해 기호 땡땡을 사용하여 비로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3하고 2를 나눗셈으로 비교를 하는데 분수로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알려줬던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본다면 3 땡땡이 이렇게 쓰고요. 읽을 때는 3대2다 라고 읽어요. 우리 체육 시간에 다른 반하고 경기를 이렇게 했을 때 다른 반이 만약에 이겼다, 우리 반이 졌다 라고 하면 시작을 1대0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 반이 이겼다면 1대1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보는 표현이긴 한데요. 이렇게 나오는 표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비를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읽는 건데요. 이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가지를요, 허투루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설명 한번 해볼게요. 3대2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비에서는요, 반드시 오른쪽에 있는 값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3대2다라고 읽는 건 굉장히 쉽고요. 그 다음 순서대로 3과 2의 비다라고 하는 것도 쉽습니다. 자, 근데 세 번째, 네 번째가 중요한데요. 2에 대한 3의 비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3의 2에 대한 비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무엇에 대한으로 나와 있을 때 이 무엇에라고 하는 이 숫자 표현이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기준값은 항상 어느 쪽에 적혀진다? 오른쪽에 적혀집니다. 그래서 2에 대한 3의 비다라고 하면 2가 기준이니까 오른쪽에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숫자를 왼쪽에 써주어서 이렇게 비로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 문제에 있는 비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오른쪽 우리 알림 한번 읽어볼까요? 네모 대 세모에서 기호 땡땡의 오른쪽에 있는 세모는 오른쪽에 있는 이 세모가 기준이라고 했죠. 이 기준을 세모에 대한 뭐에 대한으로 읽는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별표 꼭 쳐주세요. 중간중간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올 때 뭐에 대한이 자꾸 순서를 섞어서 여기 세 번째 했던 것처럼 앞에 나올 수도 있고 뒤에 나올 수도 있는데요. 요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별표 표시 꼭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플러스 문제 한번 봅시다. 3대2하고 2대3을 비교를 해보았을 때 이렇게 두 비는 서로 같은 비일까요? 같은 비이지 않아요. 그럼 왜 같은 비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 오른쪽에 적혀 있는 값을 보는데요. 3대2는 오른쪽에 2가 적혀 있고요. 2대3은 오른쪽에 3이 적혀 있어요. 즉 뭐가 달라요? 기준값이 다른 거죠. 그래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3대2하고 2대3은 서로 다른 비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서술형 문제에서 조금 자주 물어보는 문제이니까요. 이 점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 예제 1번부터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토마토 수와 바나나 수를 비교를 해볼 건데요. 아래 보니까 토마토와 바나나 수의 비라고 했어요. 뭐에 대한이라는 문장이 없으면, 단어가 없으면 그대로 순서대로 읽어주면 되는데요. 토마토의 개수가 5개 있으니까 왼쪽에 5개, 5라고 적어주고요. 바나나의 수는 4개가 있으니까요. 오른쪽에 4를 적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작성을 했을 때 어떻게 읽는다고요? 5대 4라고 읽게 됩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예제 2번으로 한 번 더 봅시다. 예제 2번은 여기서 바지 수에 대한 티셔츠 수의 비라고 나와 있는데요. 누가 기준인가요? 바지가 기준이죠. 뭐에 대한으로 문장이 나오면 이 값이 기준이 되어서요. 기준은 어디에? 오른쪽에 숫자가 적힌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바지 수를 세하려 보니까 5벌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른쪽에 5 적어주고요. 그러면 티셔츠는 왼쪽
5에 적히니까 6벌. 그래서 6대 5가 됩니다. 자, 그러면 아래는 한번 또 문제 한번 읽어봤을 때 티셔츠 수에 대한 바지 수의 비라고 했어요. 그러면 티셔츠에 대한, 즉 티셔츠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어디에 적혀요? 오른쪽이요. 그래서 티셔츠는 6, 그 앞에 바지는 5라고 적어서 B가 5대 6입니다. 자, 그러면 6대 5하고 5대 6은 서로 같은 B일까요? 같은 B가 아니죠. 뭐 때문에요? 기준값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럼 우리 81쪽에 읽기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 건데요. 2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에 9대 4가 되어 있어요. 9대 4는 우리가 B로 썼을 때 어떻게 쓰겠다? 9대 4 그대로 순서대로 쓰게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에 8과 3의 B도 순서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8이 왼쪽, 3이 오른쪽에 써서 8대 3이다 라고 쓰게 되고요. 3번하고 4번 한번 같이 봅시다. 2에 대한 7의 B예요. 그러면 2에 대한 2가 기준이 됐다는 얘기죠. 기준은 B에서 어디에 적힌댔어요? 오른쪽이요. 그래서 오른쪽에 2, 그 다음에 여기에 7 적어줍니다. 자, 그러면 14번 문제 한번 봤을 때 14의 13에 대한 B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뭐에 대한이라는 게 뒤에 나왔죠. 그럼 이 13이라는 숫자가 무엇이다? 기준이다. 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13이 적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앞서서 14가 왼쪽에 숫자가 적히게 되죠. 순서를 바꾸면요. B가 같지 않기 때문에요. 무엇에 대한, 즉 기준의 위치가 엄청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해 봤습니다. 그래서 2번에 앞에서 같이 풀었던 대로 숫자 반드시 적어주고요. 자, 3번 문제 한번 봅시다. 그림을 보고 전체에 대한 색칠한 부분의 비례요. 그러면 문장이 한글로 되어 있긴 하지만 뭐에 대한? 전체에 대한 색칠한 부분의 비이기 때문에 뭐에 대한, 즉 전체가 기준이 된다입니다. 그 기준을 오른쪽에 적어 주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그림에서 전체는 몇 칸인가요? 6칸이죠. 그래서 기준 6칸, 색칠한 부분은 5칸이니까 5대 6으로 적어주고요. 2번 문제에서 우리가 전체 칸수를 세하려 보니까 몇 칸이 되더라? 8칸이요. 그래서 기준 8칸이 오른쪽에 적혀야 하고 색칠된 부분 3 이렇게 적어줘서 3대 8의 B를 얻습니다. 이해됐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뭐에 대한, 즉 기준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무엇에 대한 어떤 수의 비 되어 있고 아니면 무엇의 뭐에 대한 비라고 우리가 읽어봤을 때 여기서 나오는 대한 앞에 있는 물결에 있는 이 숫자가 기준이 되어서 오른쪽에 적히고 세모는 왼쪽에 적힌다라는 거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됐으면 1번, 4번 문제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